네, 안녕하세요. 두유두입니다. 이번 강의 목차입니다. 개이름, 음정, 화음들은 패스하고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음악이 무엇인지, 악보는 무엇인지 3번부터 8번까지 박자, 반복표, 세로줄 세메림, 아티큘레이션, 음높이, 음자리표, 임시표, 조표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악보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는 기호들이 있는데, 우리 보컬분들을 기준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기호들과 정보만 먼저 빠르게 습득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벼운 TMI 음악의 정의입니다. 음악이란 우리 인간이 소리를 사용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감정 등을 표현하고 전달하는 시간 예술입니다. 가장 최소 단위는 메인 멜로디와 리듬 이 두 개만 있어도 음악이다 하고 사용이 가능하고, 기본적으로는 메인 멜로디인 선율과 느리거나 빠른 반복되는 규칙적인 리듬, 또 풍성하게 채워줄 화음까지 해서 이렇게 세 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래 또는 연주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악보라고 합니다. 악보는 영어로 시트 뮤직 또는 스코어 이렇게 두 가지로 주로 사용을 하는데, 다양한 악기 파트나 보컬 파트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싶다 하는 분들은 스코어라는 이름으로 검색을 하시면 파트별로 세분화된 연주법이 기록되어 있는 악보들을 찾으실 수 있으시고, 보통은 악보 하면 시트 뮤직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 악보의 뼈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악보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수평으로 5개의 줄이 그려져 있는 5선, 그리고 콩나물들이죠. 이 5개의 줄인 5선 위에 다양한 음표와 기호들을 넣어서 우리에게 익숙한 악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보컬분들은 왼쪽 하단에 작은 보표를 가장 많이 접하게 되실 거고, 또 접하셨을 거예요. 또는 합창이나 그룹 사운드 등 여러 사람들과 모여서 같이 노래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기면 오른쪽에 주로 큰 보표라고 하는 5선이 각각 위아래로 2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묶은 상태에서 사용하게 되는 표를 보신 적이 있거나 앞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이 5선은 같은 이름들로는 5선 보표, 5선 보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백지의 5선들이 잘 그려져 있다면 이 5선 위에 다양한 콩나물들이 있어도 이 콩나물들이 높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인지 낮은 소리를 나타내는 것인지 악보도 방향성을 알려줄 안내 표지판이 필요하겠죠? 우리 보컬분들은 왼쪽 하단에 높은 음자리표를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로 합창처럼 다양한 화음들이나 풍부하게 많은 소리들을 사용해야 할 때는 높은 음자리표와 오른쪽 하단의 낮은 음자리표를 같이 묶어서 오른쪽 악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하곤 합니다. 네, 이어서 애국가 또는 다양한 노래들의 높은 음자리표나 낮은 음자리표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했고, 이어서 이 노래들이 얼마나 더 높게 혹은 더 낮게 가창할 것인지 알려주는 지시 등도 있습니다. 조표라고 하는 친구인데요. 이 조표란 다른 말로는 키라고 하고 노래방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로 남성 키, 여성 키 이렇게 구분지어서 사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조표들은 평균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조표인데요. 노래방이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연습을 하실 때 이렇게 찾는 방법도 있구나 하면서 노래하실 때 참고하셔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임시표 또는 변화표라고 하는데요. 왼쪽에 표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된 모양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반음정이 올라가는 것은 올림표 샵, 반음정이 내려가는 것은 내림표 플랫,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세요는 제자리표 내추럴, 이렇게 세 친구만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쪽 애국가에 사용된 임시표가 들어간 부분을 체크해 두었는데요. 임시표가 붙은 소리와 붙지 않은 소리를 그냥 직접 들어보면서 한번 같이 느껴볼까요? 먼저 임시표가 붙지 않는 연주는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엔 악보대로, 즉 임시표대로 연주한다면 어떻게 들릴까?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양념을 더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박자표입니다.
음자리표 뒤에 곡의 리듬, 즉 곡의 박자를 알려주는 기호가 붙는데요. 분수의 형태로 부르는 이 기호는 아래서부터 X분음의 Y박자 이렇게 부릅니다. 예시 사진에서는 숫자 44가 되어 있고 아래서부터 4분음의 4박자 이렇게 읽습니다. 수학적으로는 X분의 Y박자라고 사용하고 음악적으로는 X분음의 Y박자 이렇게 읽어야 맞기는 하지만 막상 우리가 소통할 때에는 수학적 표현이나 음악적 표현이나 섞어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편한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박자도 사용하는 박자는 셀 수 없이 다양한 많은 박자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박자는 옆에 보시는 표에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가장 흔하면서 친숙한 기본 박자인 단순 박자 또는 호박자라고 하는 4분음의 4박자를 사용을 합니다. 4분의 4박자는 한 박자를 4번씩 한 묶음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강세가 강, 약, 중간, 약, 강, 약, 중간, 약 이렇게 리듬을 가지고 있는 박자입니다. 다른 박자들은 다른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박자를 정했다면 정해진 박자 안에서 어떻게 노래나 연주를 해야 할지 이제 콩나물들이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콩나물들의 정식 이름은 음표, 노트라고 합니다. 음표는 음의 높이와 길이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호고요. 기본적으로 동그란 머리는 머리를 잇는 기둥, 박자를 나타내는 꼬리, 박자를 나타내는 꼬리를 연결하는 다른 이름은 기, 마지막으로 원래 박자의 절반 길이를 더한 박자를 표시하는 점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음표들 중에서도 우리 보컬 분들이 악보상에서 자주 보게 되고 또 노래에 사용하게 되는 음표들은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음표와 한 박자를 3개로 쪼갠 세디단 음표들, 그리고 방금 5가지 음표에 점을 붙여서 원래 박자의 절반 박자를 더한 박자들까지 이렇게 해서 제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다양한 음표들이 어떻게 연주되는지 직접 보고 들어볼까요? 먼저 음표 옆에 점이 붙지 않은 일반 음표들입니다. 이제 옆에 세디단 음표라고 하는 한 박자를 3박으로 쪼갠 이 친구들도 간단하게 예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어서 원래 박자의 절반만큼의 박자를 더한 점 음표들도 한번 같이 예시 볼게요. 이렇게 방금 들으신 다양한 음표들은 우리 보컬 분들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기본 음표들이었습니다. 또 아래를 보시면 5선 중에 가운데 셋째 줄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 음표들은 기둥을 오른쪽 위로, 그리고 셋째 줄 위로 가는 음표들은 왼쪽 아래로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4분음의 4박자 이렇게 박자를 확인을 했죠. 하나, 둘, 셋, 넷, 한 묶음. 이렇게 앞에 설정한 박자별로 음표들을 묶어주는 것을 세로줄을 기준으로 마디, 바라고 하고, 왼쪽 아래에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겹세로줄은 조성이나 박자가 변할 때, 마지막으로 끝세로줄은 노래가 끝날 때, 이 3가지 줄들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 끝으로 악상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컬 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고 사용하게 될 기호들인데요. 도돌이표, 다카포,
다카포 알피네, 달세뇨, 달세뇨 알피네, 볼타, 코다 또는 비데라고 하는 기호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도돌이표입니다. 이렇게 생긴 기호가 나왔을 땐 어떻게 연주를 하느냐?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여는 도돌이표와 닫는 도돌이표가 보이시죠? 즉, 이 기호가 감싸고 있는 구간들을 한 번 더 반복해서 연주를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시로 1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가달토로부터 4번 마지막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까지 왔는데 도돌이표가 있네. 이 구간을 한 번 더 연주해서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도돌이표가 있는 구간을 한 번 더 연주하고 마칩니다. 다음은 DC, 다카포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연주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1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델토로부터 4번까지 왔으면 다카포가 있구나 확인을 했죠.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연주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연주하고 마치면 됩니다. 이어서 다카포 알피네입니다. 다카포인 처음으로 돌아가세요까지는 똑같은데 알피네는 뭐냐? 오른쪽에 피네라고 표시된 기호가 보이시죠? 말 그대로 다카포로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하시다가 피네라고 표시된 저 구간까지만 연주를 하고 마치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부터 해서 4번 마지막까지 와서 다카포 확인하고 5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연주를 하시다가 6번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여기 피네가 있네. 피네 확인했으니 여기서 곡을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DS, 달세뇨입니다. 보라색 S 표시가 보이실까요? 네, 저 S 표시는 세뇨라고 하는데 이 세뇨로 돌아가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는 대로 곡의 순서를 한번 보시면 1번부터 4번 마지막까지 연주를 하고 DS, 달세뇨로 돌아가는 표시가 있네 확인을 했죠. 그래서 세뇨가 어디 있나 확인을 해보니까 5번에 대한으로 마디 앞에 세뇨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연주하고 마칩니다. 다음은 달세뇨 알 피네입니다. 세뇨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피네에서 연주를 끝마치세요 라는 뜻입니다. 아까 앞에서 다카포 알피네도 배웠었죠? 이번엔 달세뇨 알피네입니다. 즉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 잘 연주를 했는데 4번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해서 마지막에 달세뇨 알피네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뇨로 돌아가니 5번 하느님이 보호하사 마디 앞에 세뇨가 있네요. 그리고 세뇨에서 연주를 다시 시작해서 마지막 피네가 있는 이 마디까지 연주를 하고 마칩니다. 네, 다음은 볼타입니다. 볼타는 반복시 앞부분은 똑같지만 뒷부분은 다르게 연주해요. 즉 번호 순서대로 다르게 연주해 주세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PPT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 1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부터 4번 마지막 구간인 대한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근데 여기서 첫 번째 볼타 구간이 나왔죠. 도돌이표가 있네요. 도돌이표가 대한사람부터 길이 보전하세까지 연주를 한 번 더 하라고 반복이 되어 있죠. 마지막에는 두 번째 넘버링 세컨드 볼타가 붙어 있는 구간으로 넘어가서 곡을 마무리를 합니다. 네, 다음은 코다 또는 비데라고 하는 기호입니다. 저는 코다라는 이름을 더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친구를 보게 되면 이 기호가 있는 마디는 건너뛴다 라는 표시입니다. 정리하면 1번부터 4번까지 쭉 잘 연주하고 달세뇨 알핀에 확인했습니다. 세뇨 5번 하느님이로 넘어가서 연주하고 앞에 코다 마디가 있네요. 확인했습니다. 건너뛰고 연주해서 피네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했으니 하느님이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끝마치게 됩니다. 자, 오늘 강의의 핵심인데요. 샘열인표는 발성 연습을 하거나 노래의 다이나믹을 조절하고 표현할 때 아주 중요한 지시표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다음 강의를 통해서 직접 음정과 함께 소리의 다이나믹을 표현하는 연습을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요. 악보상에서는 화면으로 보시는 자료처럼 알파벳 P부터 F까지 이런 기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알파벳 P가 많을수록 더 여리고 작게, F가 많을수록 더 강하고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오른쪽 애국각보에도 알파벳 F가 보이시죠? P가 보이시죠? 이렇게 알파벳이나 그림으로 화살표 모양처럼 표현하곤 합니다. 발성 연습에 있어서 기본기를 다루고 저음과 중음 또 고음역까지 소리의 세밀임을 표현할 줄 알아야 진짜 발성의 숙련도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소리의 세밀임이 표현되지 않는 발성은 음정을 낮은 음부터 높은 음까지 소리를 낼 수 있어. 이것과는 별개로 반쪽짜리 발성이다 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소리의 세밀임을 표현할 줄 알아야 중고음 음역대 훈련과 또 발성의 숙련도에 있어서 오랜 기간 방황하지 않고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연습할 때 세밀한 표현 꼭 연습해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빠르기 말인데요. 말 그대로 노래의 빠르기, 템포, 속도를 말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옆에 나와 있는 템포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느린 속도부터 빠른 속도까지 나누어서 사용을 하고,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세밀한 표현과 파트별로 음정을 익히는, 멜로디를 익히는 연습을 할 때에는 보통 빠르기로 연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나타낸 말입니다. 발성 연습에 이어서 노래의 감정 표현이나 소리를 다양하게 표현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기호인데요. 주로 이음줄, 슬러라고 하는 이 기호와 붙임줄, 타이라고 하는 이 기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가요에서는 잘 등장하지는 않지만 발성 연습을 할 때나 가고, 클래식 등에서 악센트, 스타카토, 테누토 또는 레가토라고 하는 이 네 가지 표현이 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왼쪽에 제가 실지는 못했지만 레가토가 빠졌네요. 스타카토, 테누토, 방금 말씀드린 레가토, 이렇게 해서 두세 가지만 머릿속에 잘 익혀두셔도 발성 연습을 할 때나 노래로 표현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옆에 애국가 악보를 통해서도 이음줄이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악보상에 이렇게 잘 나와 있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이음줄이 어떤 식으로 소리를 표현을 하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부분의 가요와 팝에서 자주 사용이 되고 또 앞으로 사용하게 될 가장 기본적인 악보 지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악보 지식은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처럼 혹은 내가 부르고 싶은 노래나 어떤 작품의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요리로 비유한다면 요리를 해야 하는데 레시피가 있느냐 없느냐와 같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지식 없어도 잘하시는 분들은 많긴 하지만 언젠가는 꼭 거쳐가야 하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멈춰서 중간중간에 PPT 자료만 잘 챙겨보셔도 아마 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